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할까요? 두서없이 쓰겠습니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승이별 당했는데 제가 쓰레기네요. 저는 올해 39살 되는 동네 아저씨이고 과거에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성격이 비교적 밝고 사교성이 좋으며 나의 아픔이나 힘든 것은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입니다. 아버지의 바람으로 인해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누나 2명과 저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굴곡이 많았지만 크게 경제적 어려움은 없이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저 6학년 때 어머니 하던 일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외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언니 2분과 함께 사춘기 시절을 보냈고 성격이 까불까불거리는 애들이 의뢰하듯이 저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시절 첫 경험을 했고 어릴 때 심정으로 그것이 너무 좋아서 여자라는 사람이 좋아서 만난다기보다 그저 여자와 동침하는 것이 너무 좋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습니다만 강제로 하거나 엽기적인 행동들은 없었습니다. 집에 여자 가족이 많은 관계로 여자를 대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고 잘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살에 첫사랑을 했어요. 게임하다 만난 여자인데 내 눈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사랑했습니다. 저는 대구에, 그 여자는 서울에 살았었죠. 그 친구 집이 참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님도 안 계시고 홀로 까치산역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한 끼 먹을 돈이 없고 매일같이 게임만 둘이서 하고 지냈음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가족도 보고 싶지 않았고 친구들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동네 언니 동생으로 지내는 누나를 알게 되었고 제 여친의 남자 사람 친구와 그 언니가 사귀는 관계로 발전을 했고 그렇게 4명이서 참 많이 놀러도 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다 저도 20살 어린 꼬맹이였지만 남자라 그 친구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 길로 고향인 대구로 내려와 당장 시작을 한 것이 노가다였습니다. 하루에 5만 원씩 받으며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일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행복하더군요. 150만 원을 모았습니다. 크리스마스에 150만 원치 선물을 사가지고 정말 예쁘게 포장도 하고 우리 누나가 해놓았던 십자수도 들고 서울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거 받고 좋아하는 모습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일하며 거기에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음이 인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의 재회 끝에 다시 대구로 내려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저는 새벽에 일 나가서 하루 5만 원 벌어서 그 버스비가 아까워 걸어서 집에 와서 여친이랑 전화하고 잠들었다가 밤 12시 정도에 다시 일어나서 전화하고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번 전화도 잘 안 되고 술에 취해 있고 감정이 격해져 3시에서 4시 사이에 울면서 전화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때 느낌이 왔죠. 아, 술집에 나가는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내 여자가, 내가 사랑하는 그녀가 돈 때문에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딱 2달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딱 2달만 참자. 하지만 2달 후에도 그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엄마 차를 가지고 서울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또 싸웠습니다. 그래도 얼굴 볼 때 행복했던 기억이 선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중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보도빵 형님이 태우러 온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또 그렇게 상냥하게 전화를 받는 모습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그 보도빵 형님이 도착했을 때 저도 모르게 보도빵 운영 차량을 운전하는 그 사람을 때렸습니다. 그 차가 가고 10분여 정도가 지났을까요? 스타렉스에서 여러 명의 형님들이 내려서 약 10분 동안 구타를 당했습니다. 아마 대략 1, 2분 정도였을 테지만 10분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저 맞는 거 보면서 울더군요.
그리고 제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일 그만둬. 그래도 조금만 더 한다기에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구로 내려왔죠. 그 뒤로 제 삶은 거의 폐인이 되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술을 잘 먹지 못합니다. 2잔만 마셔도 얼굴이 아직 빨개집니다. 그 당시에는 아침에 술 먹고 점심에 술 먹고 저녁에 술 먹고 새벽에 술 먹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술에 취해 어버버하고 있을 때 엄마가 출근 전 제 방에 와서 울고 가더군요. 엄마 가시고 몇 시간 후 정신을 차려 거울을 보니 진짜 미친놈이 한 명 서 있네요. 그 길로 정신 차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하면서 잊혀가려고요. 그때 당시 싱크대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설치 보조가 주 업무였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이 흘렀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참 익숙한 번호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했죠.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떨리는 입술도 깨물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왜? 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일을 그만뒀고 엄마가 가게 차리는데 간판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참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힘이 들면 아직 내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도 날 찾는구나 하면서 혼자 오만 상상의 회로를 돌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피부 미용실을 하니 대구로 데리고 와서 엄마 가게에서 일 시키면서 같이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참 다시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일도 계속하고 있었고 제가 준 돈으로 새끼 개를 한 마리 산 거였습니다. 그 개 이름이 하양이입니다.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고백을 하더군요. 참 사람의 배신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다시 일도 그만두게 되고 폐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가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네가 그년 때문에 힘들어할 때 그녀는 돈 받고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 갖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 순간 엄청난 분노로 인해 친구와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죠. 얼마간의 폐인 생활을 또 하고 있을 즈음에 다시 전화가 옵니다. 너 내 이름으로 개통한 핸드폰비가 70만 원 나왔다. 그때 아마 기계값 포함해서 그 정도가 나온 게 맞을 겁니다. 나이가 만 19세여서 제 이름으로 개통 못하고 엄마 이름으로 된 핸드폰을 쓰다가 그 친구 이름으로 개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진짜 모든 것을 깨끗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치고박았던 친구와 술을 한 잔 먹었고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미친놈이랍니다. 그 돈을 왜 주냐고. 새끼게 살 때 주었던 돈이 몇 배는 되거든요. 다음날 입금하러 가는데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돈이 아까워서 헤어져서 절대 아닙니다. 어릴 적 순정에 그 당시로 회상하면 이 돈을 주면 그녀가 날 까맣게 잊을 것 같다. 차라리 돈 안 주고 더러운 놈, 치사한 놈으로라도 기억되고 싶다. 후에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참 싸가지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절대 주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게 두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더러웠던 첫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여자와의 관계는 유체적인 관계 말고는 나에게 없다는 마인드가 생겼습니다. 여자들을 쉽게 많이 만났던 것 같고 참 어렸습니다. 그러다 1년 후 저의 길고 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사랑했고 정말 미숙했고 정말 미련했습니다. 이번에 그 친구는 저의 초등학교 3학년 때 짝꿍이었는데 그녀의 언니와 저희 큰 누나가 친구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다모임이라는 사이트에서 쪽지를 주고받다가 친구 본다는 생각으로 만났는데 첫눈에 반한다는 그 말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몇 번의 고백 끝에 사귈 수 있었고 참 기억에 남는 것은 그녀의 순결을 제가 뺏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참 많은 느낌을 받더군요. 책임감인지 사랑인지 뿌듯함인지 참으로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21살 10월에 만나 22살부터 사귀면서 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두려웠던 것은 지금의 이 친구도 저번에 그 친구처럼 그렇게 되면 어쩌지? 혹시 저랑 연락이라도 안 되면 불안해서 제 눈으로 어디서 뭘 하는지 확인이 안 되면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고 참 많이 미안합니다. 그 아이는 학원에서 격리로 일했었는데 학원에서 회식하는 날이면 어디서 하는지 꼭 확인을 했고 심할 경우에는 몇 테이블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걸로 많이도 싸웠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더군요. 돈만 생기면 그녀에게 선물을 사다 주었고 아마도 그것이 예전에 선물을 주면서 참 행복했던 기억을 더듬고 싶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에게도 군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아이와의 가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헤어지는 게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미루다가 현역임에도 시험에 합격해서 방위산업체라는 곳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몇 년을 그렇게 만나다가 26살에 방산에 갔습니다. 전남 광주에 있는 방위산업체였고 하남산단 10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기숙사에서 2년 10개월을 보냈습니다. 참 환경도 열악하고 일도 이교대에다가 단순 반복된 일이었기에 정말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생산과 차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재료 섞으라 하면 원재료 섞고 금연 교환을 하라 하면 금연 교환을 하겠고 배달을 가라 하면 배달을 가겠으니 다른 거 시켜달라고. 그날부터 원재료 다루고 건조시키고 주간에 쓸 원재료를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사출하는 공장이었는데 하루 10톤 이상의 삽으로 섞고 건조시키며 불량 제품을 분쇄하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의무로 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단백뇨를 진단받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워낙 건강했던 저는 너무 걱정돼서 그 여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다음 날에 와서 같이 병원도 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 병이 별거는 아니었고 주사 맞고 며칠 있으니 다 나았습니다.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4주 훈련을 가는 날 그 여자친구가 대구에서 광주까지 직접 찾아왔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머리도 깎고 친구들과 같이 배웅해주고 4주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제외대로 광주까지 온 참 착한 친구였습니다. 내가 복에 겨운지 모르고 그때 같이 일했던 동생들한테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나이가 좀 어린 친구였는데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숨기고 사실상 양다리를 걸쳐놓은 것이었죠. 말을 좋게 해서 양다리지 그냥 가지고 놀았다는 표현이 더 맞는 듯합니다. 참 쓰레기죠. 그 어린 친구는 제 여자친구와는 다르게 말도 정말 상냥하게 잘해주었고 참 순종적이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시기에 아버지가 유산을 미리 상속해줍니다. 살면서 1년에 딱 한두 번 정도 보는 아버지인데 저희 엄마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제가 아버지랑 살았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대신 평범한 가정에서 엄마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할머니들에게 느꼈으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엄마에게서 느끼고 자랐습니다. 이런 가정이 불우하다거나 내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다만 커서 아버지처럼은 안 살겠다 다짐을 많이 했죠. 나이를 먹다 보니 엄마가 너무 짠하고 불쌍하고 왜소하시더라고요. 여튼 구미에 있는 제법 큰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어깨 뽕이 참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28살에 제대하고 다시 대구로 내려와 지냈습니다. 이제 슬슬 결혼도 해야 할 것 같고 직업도 가져야 할 것 같더군요. 그 시기에 모든 남자들이 하는 흔한 고민이요. 그 친구 만나면서 참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가장 오래 일했고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게 그 시기에 새녹스 판미업이었습니다. 후에 신나로 바뀌었지만요. 저는 번듯한 직업을 가지려고 서울로 향합니다.
회계사라는 이름만 듣고 무작정 그것이 되고 싶어서 서울에 올라가서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학원 근처의 방들은 월세도 월세지만 방이 너무 좁아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방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학원 근처 방값의 반도 안 되는 금액에 방이 2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이 있는 독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며 약 6개월 정도를 공부한 듯 합니다. 아마 그 나이쯤 제 생일이었나 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떨어져 있으니 참 많이 티격태격했습니다. 전 보고 싶은데 안 온다고 해서 싸웠나? 무튼 자세히 기억은 나질 않네요. 너무 신경질도 나고 화도 나고 해서 방산에 일할 때 만났던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올라온다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참 저는 쓰레기입니다. 올라와서 같이 놀고 같이 잤습니다. 자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더군요. 맞습니다. 저의 여자친구가 올라왔어요. 같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울고 많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너는 누구냐? 빨리 집에 가라. 정말 두 여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천하의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입니다. 집에서는 다들 귀한 딸 자식인데 정말 철없고 못난 짓을 저질러 버렸음을 몇 년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이야기를 한 후 다들 각자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받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물론 대구에 있는 제 여자친구한테요. 광주에서 만난 그 친구한테는 그 당시에 미안한 감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몇 개월을 빌고 빈 끝에 다시 만날 수는 있었습니다만 학원에서 배운 얇디-얇은 지식으로 사고를 쳤습니다.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일로 제 삶은 완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다가 구속 적부심에서 구속이 되고 대구로 배정을 받아 1차 재판에서 3년 10개월을 받았습니다. 구치소에 있던 시절 하루에 한 번씩 저의 면회를 와주고 친구들, 선배들, 저희 부모님이랑 다 연락해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한두 통씩 꼭 편지를 쓰면서 제발 바람만 피지 말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애원했습니다. 글 쓰면서도 제가 완전히 미친놈 같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때 그간 동네에서 알고 지냈던 몇몇의 형들이 있었고 그 형들이 다른 형들을 소개시켜주면서 좀 적응해 갔습니다만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제 스스로도 너무 놀라고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에 즉각 협의를 보고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건 저 스스로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한 행동이었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들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10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2차 때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에 따른 몇 가지 처분이 더 있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저는 친구들이 얻어준 월세방에서 폐인처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여자친구는 네일샵을 차리려는 꿈에 네일 가게에서 일을 하였고 제가 방산에 취직하기 전 제 손톱을 5cm가량을 길러 같이 시험 치러 서울에 간 기억이 있네요. 여튼 제 여자친구가 일 마치고 집에 오면 같이 밥 먹고 데려다 주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3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택배 상하차를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무지 힘들고 무지 고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상하차를 하였으며 점심시간이 밤 12시였습니다. 밥 먹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 일도 못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꾹 참고 3개월 정도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그리고 우연치 않게 울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30살에 울산으로 내려오면서 아파트 분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 꿈에 부풀고 일에 있어서는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오래 만나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준 여자친구는 제가 울산에 내려간다고 하니 정말 배신감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되네요. 처음에 3개월간은 돈을 하나도 벌지 못했지만
언젠간 성공해서 대구에 내려간다는 생각 하나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고, 제일 처음 일을 배웠던 대표님께서 인간적으로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러자 3개월이 지나서 저의 실적은 폭등했고 전체 120여 명의 직원 중에 3등을 했습니다. 직원 120명이라고 해도 정작 일하는 사람은 절반에 지나지 않았지만 6개월 만에 7,8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빚 갚고 남는 돈은 여친한테 맡겨 용돈을 받아 썼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일에 너무 전념한 나머지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소홀하다 생각할 수 있던 것을 몰랐습니다. 전 그저 성공해서 내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여자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을 하나도 모르고 있던 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네, 저 미친놈, 못난놈, 쓰레기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의뢰 제 여친이 삐졌다고 생각을 했고 성공해서 내려가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년 후 시집을 가버렸고 전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거와는 별도로 저의 연봉은 2년 차에 1억 4천을 찍었습니다. 이 시기에 개인적인 빚들은 거의 다 갚을 수가 있었고 저의 생활도 조금은 안정을 찾았는데 막상 나의 청춘을 함께했던 그녀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너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녀를 보내주는 게 사랑이라는 생각에 참고 참았습니다. 그 후로 1년 뒤 그녀는 아기를 출산했고 그녀의 아기가 내 아기였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참 행복해 보이는 그녀의 가족 사진만이 있을 뿐이었죠. 그때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사랑을 다 놓아주었습니다. 저의 일은 날로 번창했고 같이 일하던 누나의 투자를 받아 회사도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 누나와 일하면서 정말 신나게 돈을 버니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더라고요. 투자금 회수와 3년 정도의 지분을 주면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남녀 사이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변해 있고 순정은 없었으며 결혼은 하기 싫고 여자는 정말 가볍게만 만나는 그저 그런 아저씨로 변모해가는 내 자신이 참 처량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그녀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나니 정말 남아있는 게 없더군요. 그렇게 36살에 일도 사랑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 시기쯤에서 해외 선물바람이 불더군요. 재미삼아 하던 게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참 인생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하필이면 그때 저의 엄마가 황혼에 마음 맞는 짝을 찾았다고 제주도로 재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여태 고생만 하시다가 말년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게 정말 기뻤고 누나의 반대에도 엄마만 원하시면 반드시 보내드리겠다고 다짐을 했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다 써버려서 엄마랑 같이 살던 집을 전세로 놓고 그 돈으로 제주도에 내려가셨습니다. 집을 팔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집이 안 팔려서 전세를 준 것이거든요. 다시 정신 차리고 재기를 하려고 38살 10월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타났어요. 머리를 자르려고 미용실에 들렸는데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가 있길래 밥 먹자고 다짜고짜 이야기를 하였고 당연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간의 끈질긴 구애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많이 어린 친구였는데 철은 없지만 열심히 일하고 너무 착하고 제 눈에 너무 예뻤습니다.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치 20살 때 그 마음이 자꾸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무서웠습니다. 또다시 그때 그 친구처럼 지금 이 친구도 그러면 어쩌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음이 커질수록 더 불안했습니다. 하필 지금 같은 시기에 나를 만나는가. 제가 구애하고 제가 선택한 사람이지만 참 마음이란 게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그래서 또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공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렇게 일에 너무 많은 열정을 쏟으니 당연히 여자친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나 봅니다. 여자친구는 많이 어리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관심받고 싶어할 나이에 저의 입장을 고수했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한날에는 낮에 연락 안 한다고 너무너무 짜증을 내길래 홧김에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3, 4일쯤 후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는 커피 한잔 하자고 하고 이야기를 나눈 뒤 다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가지는 중에 여자친구가 자꾸 오해를 하더군요. 제가 낮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으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결혼하고 싶은데 오빠는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요. 단지 어린애의 투정 정도로 생각을 했고 전세금 돌려줄 정도만 벌어놔도 시작은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진짜 빨리 돈을 벌려고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도 표현을 잘 안 했지만 결혼을 생각하고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번은 약속이 펑크가 나서 같이 일하는 동생이랑 커피 한잔하고 제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요즘에 너무 어린애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오늘 약속 펑크난 거 이야기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시고 전화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 애가 다 좋은데 술 먹거나 친구들이랑 있을 때 연락이 잘 안 되는 게 평소에도 잦았거든요. 뭐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불편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이해는 했습니다. 그 동생이랑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그 동생이 타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뒤에 좀 타다가 저의 집에 와서 냉면 먹고 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있는 자유시간이라 참 좋았습니다. 며칠 뒤 제 여자친구가 집에 오고 그 냉면 먹은 종이를 봤나 봐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 누군가와 있었단 걸 알게 되었고 그날에 제 여친은 전화를 받지는 않고 집에 들어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왜 약속이 펑크났는지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싫어해서 둘러댄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집에 누가 왔는지 관리실에서 CCTV 확인하자고 하더라고요. 쪽팔리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해서 그냥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 며칠 뒤에 너무 허전하고 너무 보고 싶고 해서 용서를 싹싹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만났죠. CCTV 확인시켜달라고 했는데 관리실에 말하기가 좀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사이는 예전처럼 좋았고 저는 조금씩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 천성이 어디 안 가듯 처음에만 좀 해주고 일이 바쁘다 보니 낮에 연락이 또 자연스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별 통보를 해왔죠. 전 알겠다고 하고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뒤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여태 연애를 하고 산 20년보다 지금부터 2개월 전부터 지금까지가 더욱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소소한 행복이 뭔지, 상대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며칠 동안 그 애가 뭘 먹었는지, 어디서 뭐 하는지, 더운데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일하면서 스트레스는 안 받는지,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색 매니큐어를 발랐는지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렸습니다. 일심만 하는 그녀의 카톡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화도 내보고 마음도 전해보고 편지도 써보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도 가보고 하다가 이제는 안 되는 걸 알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랑 5일날에 정리하고 6일날 바로 카톡에 하트 표시가 떠 있더라고요. 5일날 저희 집에 남아있던 그녀의 집기들과 속옷들 전부 챙겨서 그의 집 관리실에 맡기러 갔는데 그 애가 제 물건도 챙겨서 관리실에 맡겨놨더라고요.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고 톡을 했는데 무시하길래 그냥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 생각해보니 갑자기 쓰러졌나 싶은 생각에 다시 그의 집을 갔는데 비번이 바뀌어있고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생각은 진심입니다. 의심 따윈 전혀 없었어요. 며칠 전 좀 싸우고 만나자고 했는데 힘이 들어 집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후로 또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씹길래 본가에도 가보고 집에도 가봤는데 역시나 없더군요. 그때 제발 남자 생겼으면 말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오빠랑 못 만나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전화 안 받고 거짓말하는 걸로 처음으로 화를 좀 냈어요. 그 이후로 그냥 저의 연락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저는 답답해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집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매일 카톡도 남기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애한테 참 미안하더군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이 그녀가 느꼈던 감정이던가. 그냥 남친과 소소한 일상을 대화하며 누군가를 호박씨 까고 먹고 싶은 거, 느끼고 있는 거,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그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행복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산책길에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지갑도 담배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와서 그냥 걸었습니다. 제가 향하는 곳은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집 현관문 앞에서 남자 소리가 들립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남자한테 말했습니다. 화내는 것도 아니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결국 그 남자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6월 달부터 연락을 했고 8월 6일부터 사귀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정말 비참했어요. 이기적인 건진 몰라도 이제야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겠는데 이제야 머리가 아닌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제야 행복하게 해줄 행동들이 뭔지 알겠는데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케아에서 주문한 침대에서 같이 뒹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비참합니다. 근데 더 째질한 건 제가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내려와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자와 말하는 게 틀리더군요. 제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 좀 말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문신이 좀 많은데 이것도 오해를 살 여지가 있을런지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대처가 될까요? 그냥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39년 살아오면서 여자와 사랑에 대해서 2달 동안 배운 것이 더 많네요. 그리 사랑을 서로 속삭이다가 어떻게 이렇게 불편한 사이가 되는 것인지 이 상황들이 너무 섭섭하기만 합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진짜 사랑하면 찌질하게 보여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잡아보라고요. 그 말 듣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저도 잘 압니다. 공감해달라고 쓰는 것도 아닙니다. 저 나쁘고 쓰레기 맞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째 사연입니다. 항상 눈팅만 하면서 지내다가 설레이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글을 적어봅니다. 우선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자면 곧 결혼을 앞둔 9살 터울의 친언니 결혼식에 내야 할 축의금이 고민이 되어 조언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와 언니의 간략한 정보로는 저는 올해 19살로 건강 문제로 올해 8월 초에 자퇴를 하고 현재 검정고시 준비와 아르바이트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니는 28살로 대학원 졸업 후 현재 남자친구분이 운영하시는 스타트업 회사에 취직하셔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자매가 나이 차이도 있고 언니가 8년 전에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친해질 기회가 좀처럼 없어 좀 어색하지만 남들처럼 돈독하고 친구 같은 사이는 못 되어도 힘들 때는 조언도 나누면서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별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언니는 대학에 올라가자마자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분과 약 8년째 교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몇 달 전 부모님에게 30살이 넘어가면 결혼을 바로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두 분이서 8년간 한 번도 크게 싸우신 적 없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십니다. 언니 남자친구분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여행, 요양차 혼자 언니가 살던 지방에 내려갔을 때 4박 5일 정도 같이 지내본 기억이 있습니다.
언니가 부모님 몰래 잠깐 거처가 불분명해진 남자친구분과 몇 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더군요. 언니가 말했던 대로 냉철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살가운 편은 아니셨지만 저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히 대하려는 노력이 눈에 보일 정도로 좋은 분이셨습니다. 고기도 사주셨어요. 우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는 남자친구분 집안 뒷배경이 아주 으리으리하다는 것입니다. 전해 들은 바로는 아버님은 전직 국회의원, 어머님은 음악가 집안의 전직 무용수. 두 분 다 현재는 은퇴하신 상태로 압니다. 큰형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현재 결혼을 하신 상태로 아내분 집안도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저희 집안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사업이 크게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아 가난에 허덕이는 생활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 몇 년간 아르바이트와 일원직을 전전하다가 올해 초에 겨우겨우 밀린 빚을 전부 체납한 상태입니다. 언니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을 해도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보낼 뻔한 적도 있었지만 원하는 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무사히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치원생 때부터 할머니 집에 맡겨지고 부모님은 나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래도 아직 원룸에서 올해 겨우 투룸으로 이사를 한 수준이고 이렇다 할 결혼 자금이나 모아둔 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 남자친구 집안에서 과연 우리 집을 결혼 상대로 마음에 들어 할까요? 정치계 집안이면 그동안 나간 경조사비는 얼마이며 제가 미처 넘보거나 헤아리지도 못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언니랑 남자친구분도 이를 생각하고 계신지 양가 집안의 도움 한 푼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먹고 살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의견을 서로 집안에 어느 정도 말을 해둔 상태이고 남자친구분 집안에서도 처음에는 걱정을 하시다가 뚜렷한 의지에 수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찌어찌 문제를 해결해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결혼 관례가 하나 있다면 바로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라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 집에 생길 문제를 하나 둘씩 나열해보자면 아마 끝도 없을 겁니다. 간략하게나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축의금 및 하객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니는 8년 전 학업으로 지방에 내려가서 직장과 거취를 그곳에 정착한 상태로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친구는 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 남자친구분은 그 지역 출신으로 다 제쳐놓고 아버지가 그 지역 국회의원 출신이신데 그 간격과 격차가 결혼식에서 얼마나 한눈으로 드러날까요? 저는 그걸로 저희 언니가 속상해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고 저희 부모님 역시 미안해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집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그만큼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힘겹게 버텼습니다. 그걸 누군가에게 보였을 때 무시당하고 비교당할 게 떠오르니 가슴이 너무 찢어질 듯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저는 돈 한 푼 한 푼이 아까워서 자퇴를 하자마자 공부와 알바 4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제 병원비를 조금이나마 충족하고 싶어서 제가 선택해서 생활하고 있는 삶입니다. 알바비로 달에 150 정도를 벌게 되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절대 적지 않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고민이 바로 축의금입니다. 알바비는 처음 탄 돈으로 부모님과 외식을 하고 외가,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 밥 한 끼 사드린 거 말고는 온전히 제 몫으로 쥐어주시고 부모님은 일체 건들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쥐어본 적이 없으니 쓸 줄도 몰라서 전부 적금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부모님이 아프거나 큰일이 생기면 그때 사용할 예정으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언니 축의금 정도는 생각해두고 따로 모아놔야 할 것 같아서 그 금액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제가 생각해둔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양가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나중에 현금으로는 못 드려도
목돈 드는 가전제품 하나는 마련해드리고 싶어서 측정한 금액입니다. 더 해드리고 싶어도 제가 아직 능력이 안 돼서 300만 원도 사실 생각만 하면 눈물이 찔끔 흐릅니다. 개인적으로 언니한테 고마운 일들이 너무 많았고 언니는 지금도 가장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 힘이 되어주는 존재여서 꼭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 도움만 받으면서 크다가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언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언 받을 수 있는 글을 적어봅니다. 이제 겨우 저번 달에 쥐꼬랑지 같은 첫 알바비를 받은 신분이지만 사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2년이라는 결혼 전 기간이 금방 준비도 없이 끝날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글 읽어봐 주시고 댓글과 조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